자,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4, 네 번째 챕터 파트 B의 네 번째 모음 포먼트로 모음 공간 그리기입니다. 바울 스페이스 그리는 거는 이제 음성학 배울 때 이제 한 번쯤은 누구든 하는 건데, 기존의 방법은 이제 F1 포먼트 1, 2를 이용해서 F1, F2 축을 좀 바꾸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바꿔가지고 이 모음이 구강 내에서 발음되는 그 위치에 맞도록 그 모음을 공간을 그리는 그런 게 이제 주가 됐었죠. 그런데 프라스에 이미 포먼트 테이블이 좀 공개된 게 있다는 것은 앞에서 파트 A에서 이제 배웠는데요. 공개된 모음 포먼트 자료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모음 공간을 산점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점도로 나타낼 때 문제점을 조금 개선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그 프라스에 그림 그리는 그 타원형으로 그리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서 좀 멋지게 보기에 좋게, 또 그리고 데이터 분포 패턴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등고선 모양의 산점도 그 일립스가 뭐죠? 그 타원 등고선 모양으로 모음 포먼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논문에서도 이용했었는데 그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죠. 표준 편차 값 범위 내에 속하는 모음들의 포먼트 산점도를 등고선 모양으로 그린다. 표준 편차 그 안에 속하는 데이터의 그 퍼센티지가 있죠. 표준 편차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되는데 1일 때는 반이 좀 안 되나요? 커버하는 데이터 값이 표준 편차 값 내에 있는 데이터들이 표준 편차 값의 2배 내에 있는 거는 90%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번 그리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먼트를 이용한 바울 스페이스. 프랏 오브젝트 창에 보면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뉴 메뉴로 가시면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그 안에 Create Table 혹은 Create Format Table 이런 그 명령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Create Table of Real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이용하는 게 주로 이제 교육용으로 포먼트 스페이스, 바울 스페이스 그릴 때 요 Create Format Table, 피터슨 앤 바니 요것을 애용합니다. 우리 파트 A에서도 요 부분 이용해서 그리는 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명령을 이용하면 포먼트 테이블이 테이블 오브젝트가 포먼트 값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을 실행시키면 오브젝트 창에 테이블이 하나 오브젝트가 형성되는데 피터슨 앤 바니 해가지고 PB 이름을 지닌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뷰 앤 에딧 버튼이 디폴트로 활성화되는데 이걸 눌러서 테이블 에디터 창을 보면 피터슨 앤 바니에서 공개된 그 자료가 포먼트 값과 여러 자료가 이렇게 컬럼별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먼트 컬럼을 좀 키워서 보면 9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타입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성별, 세 번째 컬럼은 스피커 번호, 네 번째는 바월, 그 키보드 키로 표현한 모음이 있고, 또 IPA 기호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입력된 것은 IPA 기호 입력하는 거 우리 앞에 파트 A에서 봤듯이 슬래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F0 값 측정했을 때, 그리고 포먼트 1, 2, 3 값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포먼트 그 바울 스페이스를 그리려면 주로 이제 F1, F2 컬럼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그 남성, 여성, 뭐 어린이 이렇게 또 그릴 때 바울 심볼, IPA 심볼이나 바울 심볼 요걸 이용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맨 끝에 이 테이블의 맨 끝에까지 제가 한번 스크롤 바로 이렇게 끌어내렸더니 타입에는 MF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메일, 피메일, 차일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별에는 차일드는 없고 MF 둘 중에 하나겠죠. 화자 번호가 76번 76명인데 한 화자에서 여러 모음을 추출했으니까 화자 번호가 이제 중복되는 게 있겠죠. 1520줄의
포먼트 테이블 자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바울 스페이스를 그릴지 한번 살펴보죠. 요것을 이제 테이블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세이브 메뉴로 가셔서 Save as Tab Separated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요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이제 테이블 그 매뉴얼 중에서 쭉 살펴보시면 Create Format Table, Periods and Body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10개의 American English monophthongal vowel이니까 단모음을 carrier phrase에서 녹음을 했답니다. had, had 뭐 이렇게 했겠죠. 76명의 스피커, 33명의 남자, 28명 여자, 15명 아이. 그리고 모든 모음은 2번 발음되었고 그래서 1520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려면 명령어가 이제 몇 개 있는데 프랏 오브젝트 창에 테이블을 딱 로딩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View and Edit 버튼 밑에 Draw 메뉴를 누르면 그 안에 여러 그 그리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케일러 플롯, 산점도 2개가 있고요. 마크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돼 있죠. Vertical error bar, 이것도 이제 그릴 수 있고 horizontal error bar plot도 있고 draw ellipse, 요 standard deviation 요게 이제 제가 주로 여기서 포커스를 둬서 설명할 부분입니다. draw ellipse, draw where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저도 이용해 보지는 않았고요. 스케일러 플롯 요 두 종류랑 draw ellipse, standard deviation 요 정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플롯을 마크 있는 거 말고 없는 거를 실행시키면 인수 설정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horizontal column 수평축 이 컬럼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테이블 컬럼 있죠. F1, F2 뭐 그런 거. 그래서 horizontal 수평축을 F2로 하려면 여기다 F2 컬럼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대문자로. 그 다음에 horizontal range는 자동. 자기가 이제 F2 값을 계산해 봐서 최대 최소를 결정해서 이제 축을 자동으로 결정하겠다. 그 얘기고요. vertical 컬럼은 이제 F1으로 한다 그러면 F1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컬럼 이름 그대로 철자 틀리지 말고 vertical range도 일단 자동으로 해놓고요. column with marks. 이게 마크 명령인가 보네요. column with marks로 된 거 보니까. 보통은 여기 표시가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죠? 지금 버전에 파란색도 표시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column with marks. 표시할 기호가 있는 그 컬럼을 여기다 이제 바울 한다든지 IPA 컬럼을 한다든지 폰트 사이즈 그릴 글자 크기 12. 가니쉬는 이제 그 표의 테두리를 네모나게 칠 거냐 안 칠 거냐 가니쉬 뭐 꾸민다는 뜻인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테두리 네모나게 이제 이렇게 할 거냐 테두리 없이 할 거냐 뭐 그거 같은데 그러고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실제로 입력을 해 봤습니다. horizontal 컬럼은 F2 컬럼 여기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 컬럼 이름 이 그림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은 컬럼 이름 여기 있는 거 철자 대소문자 틀리지 말고 그대로 입력해야지 얘가 알아본다는 점. F2라고 치면 이제 이 컬럼의 값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설정 창으로 넘어와서 산점도 바울 스페이스는 보통 그 X축이 F2죠. 그래서 F2 쓰시고 F1 쓰시고 축의 범위는 일단 자동으로 해 두시고요. 기호 쓸 것은 IPA, 바울 스페이스는 두 글자, 바울 그 이 컬럼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좀 번잡할 수 있으니까 IPA 기호로 표시해 달라고 이제 IPA 컬럼을 하고 폰 사이즈 12 가니쉬 이렇게 해서 플랫 스케일러 플랫 OK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플랫 픽처 창에 이렇게 나옵니다. 플랫 픽처 창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좀 산만하죠. IPA 기호가 찍혔는데 IPA 기호가 몇 개만 찍히면 그나마 좀 알아볼 수 있겠는데 이게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이제 그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보시면은 조그맣게 F2라고 써 있고 F1이라고 여기 겹쳐서 써 있는데 그리고 축이 560Hz에서 3610 그리고 Y축은 190에서 1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스페이스에 뒤집혀 있다는 거죠. 앞뒤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모음이 여기 있고 우 모음이 여기 있고 아 모음이 저 이쪽에 있고 그죠? 에 모음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 축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바로 들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그 컬럼 이름을 쓰는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IPA 컬럼 이름이 IPA인데 IP 소문자로 쓰면 이 테이블에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떠요. There's no column named IPA. 이런 컬럼 없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철자를 똑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러면 이제 그 그림창인데 그림창은 제가 한번 지금 실제로 해볼게요. New Table 여기 조금 메뉴가 좀 바뀌었네요. 최근에는 Data Set from the Literature 문헌의 데이터 셋 해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네요. 필요해서 많이 해서 오브젝트 형성되고 드로우에 스케일러 플롯 마크로 해가지고 여기에 글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똑같이 지금 해보는 거예요. F1 이렇게 되고 마크 사이즈는 12포인트로 됐었나요? 아 마크 명령이 아니래요. 마크 명령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 명령 하면 안되고 드롭 메뉴에 드로우 스케일러 플롯 요 위에 거 한 거 맞네요. 그래서 F2 F1 탭키를 치면 요 필드로 이동합니다. column with marks 이렇게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프라 픽처 창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픽처 창 처음에 띄우면 그 요렇게 이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운영 체제에 따라서 파란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모가 있죠. 요 안에 이제 그림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요건 여러분이 이제 변경시킬 수도 있는데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해서 끌어서 클릭해서 끌면 그리고 싶은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디폴트로 이제 한 요만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또 한번 똑같은 그림을 뭐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드로우 스케일러 플롯 OK 버튼 누르면 또 똑같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프라 픽처 창에 그림 그리는 영역을 선택하는 그런 거 한번 보셨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여기 아니고 이거네요. 예. 방금 전에 제가 했듯이 지우고 싶으면 edit 프라 픽처 창에 edit 명령으로 가서 erase a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을 우리가 축 숫자를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 그려보시면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 Y축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림의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위아래 좌우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스케일러 플롯 창 그 명령을 그대로 마크 아닌 거 마크 없는 거 스케일러 플롯 창 맨 위에 있는 명령을 실행시키시면 이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 값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겁니다. F2, F1, IPA 12 근데 여기 00 오토 됐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제 값을 바꾸는 거예요. X축이 510에서 3610이라고 제가 숫자를 읽었죠? 프라 픽처 창에서 숫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어서 3610부터 560 이렇게 축을 오리엔테이션을 바꿉니다. 그리고 Y축도 190에서 1300 돼 있었죠? 이번엔 1300에서 19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미리 그려보고 얘가 값을 저절로 찾아주잖아요. 최소 최대값 축에. 그러면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바꾸어서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서 한번 그리는 거죠. 그리고 OK 버튼 혹은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림이 이제 한번 다시 그려지는데 지우고 다시 그린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바울 스페이스 이 모음 여기 있고 우 모음 뒤로 가 있고 로우 바울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썼다시피 뿌듯함도 잠시 어딘가 모르게 산점도가 너무 산점도라 그런지 산만해요. 그죠? 라임을 맞췄네요. 모음 기호도 너무 많아서 어디쯤 있는지 눈에 탁 좀 예쁘게 들어오는 그게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걸 플롯을 만든 사람들도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draw ellipse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각 모음별로 분포 영역을 타원별로 그리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draw ellipsis 명령, 테이블 선택하고 draw ellipsis 명령을 일단 standard deviation 말고요. draw ellipsis를 한번 실행 시켜볼까요? 그래서 draw ellipsis를 실행시키면은 요런 그 창이 설정 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여기 horizontal column F2, vertical column F1, 그 다음 범위는 일단 오토로 돼 있고 팩터 컬럼이 아마 그 그림 그 컬럼 그 IPA 아까는 방금 전에 IPA 컬럼으로 기호를 썼죠. 바울 컬럼 하면은 이제 두 글자로 된 IPA 심볼이 나오겠죠. number of sigma 표준 편차수는 1.0으로 하고요. 폰트 사이즈 12 가니쉬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스케일러 플러스에서는 조금 다르죠 인수가. 근데 이거 두 개를 왜 열었냐 하면 아까 닫지 않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셨다면 다 열려 있을 텐데 스케일러 플러스의 값을 빌려오기 위해서요. 이 축 있죠. 3610, 560 요거. 그죠? 그래서 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치를 기억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스케일러 플러스 명령어를 다시 열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축에 그 숫자가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값을 3610, 560 요걸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 쓰시면 돼요. 주로 엘립시스 그릴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것 이렇게 해놨는데 산점도는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각 모음별 타원을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고 싶으면 색깔 바꾸는 것도 픽처 창에서 펜의 색깔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픽처 창에 보면 펜 메뉴 안에 레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펜 메뉴가 있고 픽처 창에 여기 이제 색깔이 쫙 있어요. 지금 글자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그걸 바꿔주면 된다. 지금 그 교재에도 좀 메뉴를 이렇게 프라 픽처 창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펜 메뉴 밑에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컬러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원할 때마다 그리기 직전에 바꿔주면 된다. 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이제 이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명령어 실행을 보면 준비가 다 숫자를 다 옮겼습니다. draw ellipsis의 값에 헤르츠 값을 draw scale 플러스에서 있었던 값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apply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요 위에 이제 덮어 써서 나오는데 레드로 나오게 되죠. 레드로 나오게 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되어 있죠. 검은색 모음 산정도가 지나치게 산만하고 진해서 빨간색 타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이 모음, 에 모음, 여기 우 모음 이쪽은 뭐 거의 보이질 않죠. 그래서 아예 검은색 산점도를 지우고 빨간색 타원만 그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erase all 일단 다 지워요. 지우고 나서 edit 메뉴에 픽처 창에 여기 edit 메뉴의 픽처 창에 erase all 한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창 가서 draw 메뉴 밑에 draw ellipsis 명령어를 다시 열려져 있다면 그대로 다시 한번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방금 입력한 값들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변경 가할 필요도 없이 그냥 확인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apply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이제 이 붉은색으로 된 타원형의 모음 산점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훨씬 깨끗해졌어요. 이거보다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표준 편차 1에 있는 범위 그 데이터를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다수 완전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수의 데이터가 뭉쳐 있는 곳을 이 타원의 그 찌그러짐 정도와 크기 범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눈에 보기 좋은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바울 컬럼을 썼죠. 대문자로 시작하는 바울 컬럼, 그러니까 두 글자로 된 IPA 기호가 나왔는데 이게 보기 싫으면 다시 일립스 창의 팩터 부분을 바울이 아닌 IPA로 바꾸면 돼요. 팩터 컬럼 여기 있죠. 팩터 컬럼이 팩터가 그 기호 어떤 기호를 쓸 거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거기를 바울 대신에 IPA로 바꾸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IPA 기호로 바꿔서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질 겁니다. 자, 이제 예쁘게 됐으면 뭐 저장을 뭐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캡처해서 바로 뭐 논문으로 아니면 PPT 같은 거로 옮기면 되는데
PDF나 뭐 PNG 그림 파일이나 어떤 것도 좋다고 되어 있죠. 픽처 창에 보면 파일 메뉴에 Save as PDF, PNG 해상도를 달리하고 EPS 파일 여러 가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해서 제가 열어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됐네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 이거를 논문이나 PPT에 그대로 쓰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글자 크기도 너무 작고 이 축도 좀 이렇게 눈금도 표시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렇게 뭐 모는 종이 같이 그리드 라인도 이렇게 좀 격자도 표시됐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차차 보도록 하시고요. 표준 편차 1의 범위 내의 자료를 그린 건데 표준 편차 값을 변화시키면 어떨까 한번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데이터를 커버하는 양을 매뉴얼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매뉴얼에 제가 키워드로 일립스를 쳐놨더니 concentration ellipse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number of sigma, 이 시그마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그마가 1이면 데이터의 40% 정도를 커버한대요. 반을 커버 못하는 거죠. 시그마 표준 편차 1 대에 있는 것은. 그리고 시그마 값을 2로 바꾸면 거의 90% 가까이를 커버하게 된대요. 데이터 값을. 3이면은 98.9%의 데이터를 커버한대요. 그럼 여러분 시그마 값을 변경시켜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95%의 데이터를 커버하려면 2.45 시그마 값을 넣으면 된대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값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다시 draw ellipsis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그러니까 제가 OK를 눌렀기 때문에 계속 창이 없어지니까 다시 계속 이거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pply 버튼이 그래서 유용합니다. 이 창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 apply 버튼 OK와 똑같은데 이 설정 창이 안 없어진다. 이걸 다시 실행시켜서 이제 다시 값을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전도를 그리기 전에 이제 빨간색 펜을 검은색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블랙 명령어를 픽처 창에서 실행시키고 또 그 전에 있던 그림을 지우기 위해서 1에서 올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1 버튼을 눌러서 apply 버튼을 눌러 실행시키자. OK 버튼이 아니라 apply 버튼을 누르는 이유가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개 그릴 거거든요. 시그마 값을 변경시키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래서 시그마 1.0의 값으로 그러니까 여기 number of sigma 값을 지금 요걸 변경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apply 버튼으로 이 창을 닫지 않으면서 1.0도 써보고 1.1도 써보고 2.0도 써보고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맨 밑에 있는 게 아마 sigma 1.0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로 바꿔서 지우지 않고 덧 그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그림. 이렇게. 그리고 또 1.2로 바꿨더니 이렇게 됐어요. sigma. 등고선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데이터 커버리지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타원도 겹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데이터의 분포 패턴을 자연스럽게 시그마 값을 변경시킴으로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1.0부터 1.2까지 지금 했는데 1.3부터 4, 1.5, 1.6, 2.0까지 연속으로 한번 실행해 봤어요. 수동으로. 그냥 계속 클릭하면서. 그 모음별로 총 11개의 시그마 타운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멋지지 않습니까? 무슨 뭐 레코드판, LP 레코드판, 추억의 LP판을 이리저리 각도로 이렇게 투영해서 그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각 모음 시그마 1은 이제 48점 몇 프로인가요? 반이 안 되는 요 정도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고 2.0까지 가면 거의 90% 정도 되죠. 그죠? 다 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분포 패턴, 경향과 위치, 범위 등을 그 타원에 찌그러진 정도와 크기로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모음 산점도 막 산만하게 점만 들이다 찍어 놓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하게 우리 경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등고선 모양의 드로 일립스 요거를 이제 좀 애용을 하고 논문에서도 썼고 이렇게 교육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에서 2까지 하는 것도 괜찮은데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걸 좀 볼 수 있죠. 물론 실제로 이제 구어체 자료 아니면 문어체 자료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시그마 값을 조금 작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픽처 창에 기존 그림을 지우고요. 주로 일리스 명령 입력창에서 시그마를 이제 1에서 2가 아니라 0.5에서 1.0까지 한번 그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모음의 분포 경향을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게, 물론 데이터 커버리지 양은 적습니다. 40%가 못 되는 양을 가지고 그린 거지만 시각적으로 또 이것만의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피터슨의 자료 말고 내 거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그런 그 포부를 갖게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모음 포먼트 자료를 이용해서 시그마 산점도 그리면 좋겠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엑셀 파일에 뭐 이렇게 컬럼식으로 됐겠죠. 파일, 뭐 화자 번호, 뭐 성별 이렇게 됐고, 뭐 여러 또 컬럼이 있고, 이제 포먼트 값이 이렇게 F1, F2가 있겠죠. 더 많은 컬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용할 컬럼, 포먼트 컬럼만 딱 지정해 주면 되니까. 그죠? 바울, 기호하고, 타겟 바울, 기호하고. 그죠? 그래서 이 엑셀 파일에 있는 거를 일단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스에서 테이블 파일 읽어드리려면 텍스트 파일이어야 되거든요. 즉 메모장, 노트패드 있죠? 메모장에서 작성해서 저장하는 게 제일 쉬워요. 물론 엑셀에서도 텍스트로 저장하는 명령이 있어요. 엑셀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일 쉬운 거는 이 엑셀에서 원하는 이 셀을 다 선택을 해서 키보드 단축키 이 부분에 커서를 클릭해서 아무데나 커서를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A 버튼을 키보드에서 누르시면, 컨트롤 A 누르면 이게 다 선택이 돼요. 자료 있는 부분만. 그 다음에 컨트롤 A 누르고 나서 복사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노트패드로 가셔서 노트패드 안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붙여넣기 컨트롤 V 칩니다. 그러면 엑셀에 있는 게 그대로 여기로 텍스트 자료만 탁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컬럼은 F1, F2 하고 뭐 타겟 바울 기호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컬럼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각 컬럼 사이가 탭키로, 탭키 하나만큼 정확하게 돼 있고, 물론 각 컬럼이 좀 길면 이렇게 삐뚤빼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컴퓨터는 눈이 없고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잘 포맷된 상태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파일 메뉴에 Save As 해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일 이름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제 my.txt라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했어요. 방금 전 그 엑셀에서 메모장으로 옮긴 텍스트 파일을. 그러면 요게 이제 피터슨 앤 바니 그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가셔가지고 오픈, read, 이제 오픈이죠. read table from tab separated file. my text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요걸 해가지고 my text 파일을 딱 지정을 하고 OK 버튼 누르면 프랏 오브젝트 창에 테이블이 형성되면서 my 가 됩니다. 아까 피터슨 앤 바니 건 테이블하고 pb였었잖아요. 이제 피터슨 앤 바니 명령 실행시킨 것 같은 그 단계까지 딱 된 거예요. 엑셀 파일에서 일로 옮겨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뷰 앤 에딧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피터슨 앤 바니처럼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타겟 바울 기호, 그죠? IP의 기호로 안 돼 있어서 뭐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F1, F2 값. 요 세 컬럼만 이용할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태까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 가셔서 draw ellipse 그 명령 어디 있죠? 테이블 오브젝트 선택하고 여기 draw 메뉴 누르면 그 안에 draw ellipses 명령이 있죠. draw ellipses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그럼 설정창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값을 제가 지금 바로 입력했는데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draw scatter plot 하셔가지고 일단 F1, F2 컬럼 설정해 주시고 해서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면 픽처 창에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X축, Y축 그 최소 최대값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이제 draw ellipse 창을 열고 draw scatter plot 창 두 개 열어놓은 다음에 그대로 베끼셔서 여기 쓰면 되는 거예요. 단 뒤집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값으로. 그죠? 그리고 팩터 컬럼 모음 기호 있는 그 컬럼 이름은 타겟 V죠. V는 대문자였죠. 위에서 number of sigma는 일단 1이 아닌 0.2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제가 아마 서울 코퍼스에서 한 걸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2, 아, 오, 우 이렇게. 한국어죠. 이거 어모음, 오, 우, 으, 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그마 0.2로 하니까 매우 작게 일단 그려졌죠. 그리고 증가 폭도 좀 작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0.2에서 0.3까지를 시그마 드로우 일립스로 그리는데 증가폭을 0.02로 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려졌어요. 예. LP판이 아주 조그맣고 조밀하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먼트 테이블 혹은 뭐 학생들과 실습을 하거나 대학원 강의를 할 때 직접 이제 학생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좀 예전에 제가 처음에 뭐 음성학 배울 때 뭐 종이에다가 막 뭐 모는 종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했던 거에 비하면은 훨씬 그때도 물론 엑셀에 했었을 수 있지만 엑셀에서 그리는 거나 종이에 하는 것보다 훨씬 최첨단 방식으로 그러나 좀 더 정보는 더 자세하게 잘 보여주는 그죠?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몸 바울 스페이스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피터슨 앤 바니 모음 포먼트 그림으로 들어가서 제목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법. 여기다가 좀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여기 제목도 있어야 되고 뭐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여기 위에 있어도 되고 축에 눈금도 좀 표시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 그림 요 그림을 참조하시고 포먼트 주파수 100Hz마다 500Hz마다 눈금이나 혹은 모는 종이 같은 점선이 그려지면 그거 좋겠죠. 그래서 이 마진스 메뉴 여기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스케일러 플러스의 마진, X축, Y축, 이 마진의 어떤 장식을 할 때 마진 메뉴를 열어보면 그 안에 marks left every 어쩌고, marks right every 어쩌고, marks bottom, 그러니까 left 축, right 축, bottom 축, top 축에 every 점점점 몇 헤르츠마다 눈금을 그릴 거냐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진을 열고 여기 marks bottom 밑에 축 x축을 만약에 모는 종이처럼 그리고 싶으면 marks bottom every 글자를 좀 키울까요? 예, marks bottom every 매 헤르츠마다 아래축을 표시한다 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이런 설정창이 나타나요. 그러면 unit 1.0으로 되어 있고 distance 0.1 right number 숫자 쓰고 그 틱마크 표시해라 점선 모는 그 눈금 표시해라 또 점선으로 그려라 이게 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OK 버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매뉴얼도 제가 참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unit relative to the standard uni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 표시를 하고 유닛을 1.0으로 하고 주파수 간격을 500Hz로 하고 싶으면 500으로 여기를 써놓고 한번 OK를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이 스케일러 플롯이 훨씬 예쁘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X축에 500Hz마다 여기 눈금이 표시됐고 그죠? 눈금이 조그맣게 예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dotted line 점선이 이렇게 저 눈금마다 이어져서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marks left x축을 y축이죠. y축을 200Hz마다 한번 똑같이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림이 이렇게 완전 모는 종이처럼 나온 거죠. 가로 세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눈금 표시도 되고 이렇게 200Hz, 500Hz마다 그리고 모는 종이처럼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쁘게 되는데 문제는 요 겹치는 글자 요런 부분도 있고 그죠? 이 모는 종이 표시하는 것과 이 축의 원점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원점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200Hz마다 하라고 그랬는데 100Hz로 이렇게 좀 간격이 좀 그렇고 뭐 그런 좀 단점이 있죠. 일단 그럼 텍스트 제목을 넣는 거로 갑시다. 그러면 마진 옆에 월드 메뉴가 있죠. 월드 메뉴에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 라인도 그릴 수 있고 화살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그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이런 설정창이 뜨는데 수평 위치, 수직 위치, 가운데 할 거냐, 왼쪽 할 거냐, 오른쪽에 할 거냐, 또 vertical alignment는 중간에 할 거냐 등등 그리고 텍스트를 써놓을 수 있습니다. 제목이나 설명 텍스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편의상 피터슨 앤 바니 1952를 여기다 텍스트에다 써놓은 거죠. 그리고 수평 수직 위치는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1900, 1100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시행착오로 어플라이 버튼을 여러 번 해본 다음에 딱 입력을 했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설명이 텍스트가 이렇게 가운데쯤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쭉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텍스트 명령어를 제가 글자를 좀 키우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를 12에서 14로 바꾸고 조금 이렇게 폰트 그 폰트에 들어가면 이제 사이즈 여기 폰트 메뉴가 있죠. 폰트 사이즈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바꾼 다음에 조금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커진 걸 볼 수 있죠. 위치도 조금 옆으로 옮겼고요. 자, 그래서 PDF로 저장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시작 부분에 아까 좀 겹쳤죠. Y축이 1300부터 시작하게 돼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아무런 그림이 없으니까 1400부터 시작해서 짝 200Hz마다 표시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그래서 1400부터로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도 이제 500마다 눈금을 표시하니까 500 단위로 처음과 시작을 제가 숫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름 조금 깨끗하게 나왔죠. 그죠? 요렇게 PDF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뭐 쓸만하죠. 그래서 모음 산전도 여기에다 이제 시그마 드로우 일립스 메뉴로 또 뭐 그런 방식으로 그려도 되고요. 그리고 또 IPA 기호로 또 컬럼을 추가해서 또 이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 글자 기호보다는 이게 더 예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음 스페이스, 바우 스페이스 그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끝이네요. 자,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